지난 200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이 60주년 되는 뜻깊은 날에 경남의 작은 도시 진주의 시민단체들이 진주시 인권조례안을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전국 처음으로 진주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모여 오랫동안 연구하여 인권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권조례운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쾌거였다. 이는 인권 발전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는 형평운동의 본고장, 진주의 긍지와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주를 상징하는 남강가에는 기념 조형물이 하나 서 있다. 1923년 진주에서 시작된 백정해방운동을 기념하는 형평운동 기념탑이다. 1,500여 명의 기념사업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한 기념탑의 두 줄기 나란한 기둥은 영원히 평등과 자유의 정신을 높이 찬양하며 서 있다. 80여 년 전 진주의 사회운동가들과 백정 지도자들은 백정들의 작업 도구인 저울의 상징적인 의미를 활용하여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뜻으로 이 단체의 이름을 형평사로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형평운동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첫째는 신분질서가 엄격한 조선 500년 동안 가장 천대받아온 백정 집단의 인권 존중과 신분 해방을 주창한 운동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일제 압제의 35년 동안 전국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운동이라는 점이다. 인권을 강조하고 평등 사회를 추구하며 공동체 권익을 보호하려 했던 형평운동은 세계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진주를 인권도시로 우뚝 서게 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권이 걸려있는 겁니다. 2005년 11월 진주 지역 25개 단체들은 세계 인권선언 기념사업 진주협의회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의 발상지인 진주를 차별이 없는 도시, 인권 보장을 실천하는 인권도시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인권 존중의 가치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며 지역 사회의 모든 일이 인권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인권도시 진주를 만들기로 선언한다. 인권도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람의 존엄성을 서로 인정받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주만을 인권의 도시로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 모든 고을이 다 인권이 다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맨 먼저 진주가 인권의 도시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뜻으로 진주를 인권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뜻을 모은 것이고, 왜 진주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자고 하느냐 하는 말은, 진주라는 이 고을의 지난날의 역사가, 우리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걸음이 그런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모범적으로 앞서서 큰 횃불을 밝혀줬기 때문입니다. 韓国の国内において珍獣が人権について発信するだけでなしに、そういう世界の他の都市とね、人権という視点からネットワークを作る輪の中に入ることも検討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진주협의회 각 단체들은 여성평등상 시상,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활동, 인권영화상영회, 열린인권토론회, 학생인권토론회, 인권활동가 국제교류모임, 저소득층 자활후견사업 등 지역인권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진주참여연대의 자치학교, 진주여성민우회의 민우학교, 진주인권회의의 진주인권학교,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인권학교, 형평운동기념사업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교사 인권교육 등의 시민 인권교육 활동은 인권도시 진주를 만들어가는 토양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인권도시로 향한 발걸음은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조례 제정으로 모아졌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진주협의회는 2007년부터 인권도시 진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주요 활동 과제로 결정하였다. 인권조례 제정 기반 조성을 위해 수차례의 워크숍, 시민토론회, 심포지움,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인권 공모전, 인권사랑 한마당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인권과 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왔다. 또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한 일본 선진지역 사례를 학습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외연 확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3년에 걸친 활동의 결실로 진주시 인권조례 초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을 2008년 제4회 진주 인권 사랑 한마당에서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진주협의회는 함께 활동해온 양혜영 시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양혜영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행안부, 법제처 등에 질의해 법리적인 해석을 구했고 지자체가 인권조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2009년 6월 드디어 양혜영 진주시 의원 외 8인이 진주시 인권조례안을 발의하여 진주시의회에 접수하였다. 진주시 인권조례안 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는 오늘 양혜영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포괄적인 인권을 다룬 상위법이 없고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심의 의결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박수갈채 속에 처리될 줄 알았던 진주시 인권조례안은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보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인권형평운동의 발원지 진주가 선구적인 인권도시의 전통을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언론에 알려진 보류 근거의 첫 번째는 상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이나 관계기관이 상위 법령이 없어도 인권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진주시는 부정적인 의견서를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이것은 진주시의회의 보류 결정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2009년 3월 부문별 인권조례인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진주시 의회에서 인권 조례안이 심의 보류된 지 몇 개월 후 광주광역시 의회는 진주시와 같은 성격인 포괄적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정영선 교수는 최근 세계 인권선언 기념 61주년 토론회에서 법령에 없다고 해서 인권 조례를 제정 못한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아니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인권은 지방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는 이유다. 지방자치제가 발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업무는 국가 업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의 일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으로 정해놔야 돼요. 그 법이 바로 인권조례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오사카라든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인권센터라는 게 있어요.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지만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바로 인권센터라든지 또는 행정부서에 가면은 인권과 또는 인권국이 있습니다. 인권과나 인권국에서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부서로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인권에 관련돼서 지원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이런 인권센터라든지 인권과 인권국 같은 것을 만드는 그 법률적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인권조례입니다. 셋째, 공론화가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이다. 진주협의회에서는 3년 동안 숱한 시민토론회와 심포지엄, 초청 강연회, 인권사랑 한마당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용과 경과를 알려왔고 보류 결정 이후에도 진주시의회 토론회를 제안하고 시민대상 토론회를 연 반면 진주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진주시 인권조례안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진주시 인권조례안 내용은 지난해 공표된 시민단체의 초안과 비교하여 턱없이 미흡하다. 초안에 들어있던 인권기금 조성, 인권센터, 인권보호 및 증진체제 구축 등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부족하지만 현 시점에선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가장 큰 효과는 진주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권증진심의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진주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인권증진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인권 문제가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그 비공식적인 특별한 집단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쟁점으로 등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주시의 공식기구로서 진주시에 인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그런 공식기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식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바로 인권은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강조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법률적인 근거가 바로 인권조례다 이런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진주시에서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일반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공공건물, 일반 음식점에 접근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건축물 인허가 시에 장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주의 구성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실행하고 또 인권증진심의위원회 같은 공식 기구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장애인 차별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시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소망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다. 제5대 진주시의회가 폐회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진주시 인권조례 발의안은 자동 폐기되고 만다. 이제 진주시 인권조례의 제정은 진주시의회 의원들, 특히 기획총무위원회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상정 논의는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고, 먼저 조례 제정에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봤습니다만, 그 기자회견의 어떤 성격을 봐가지고 특별한 지금 현재 안은 없고, 또 다음에 우리 의원회가 다 모였을 때 한번 또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한번 거론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은 정말 시급하지 않은 일인가? 1996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열린 진주인권회의에서 학생, 재가보호아동, 여성, 장애인, 노동자, 노점상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2006년에 열린 진주인권사랑 한마당 행사에서도 노인,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등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고되었다. 또 2007년 열린 진주인권조례를 준비하는 워크숍과 시민토론회, 심포지움에서도 진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적되었다. 2008년 열린 인권토론회에서는 진주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역민으로서 제대로 적응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 사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우리 좀 그렇네요. 좀 무시하는 눈빛에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기도 있는데 엄마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아기한테 좀 다른 아보다 느려요. 발음 같은 것도 서툴고 또 같은 것도 빨리 안 하고 그것도 한국 사람 보기에는 다 엄마 탓이에요. 우리 아기 혹시 학교 간데 한국 엄마가 그 친구가 외국 엄마이라서 같이 놀지 마라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엄마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하는 것도 안 해주시고 또 예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국제 결혼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세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신부를 데려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의 인권이라는 거가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가정 속에 있으면서도 아내의 위치도 없고 어머니의 위치도 없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내가 왜 한국으로 시집을 왔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가슴 아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어떤 인권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진주시의 이제 인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각 영역별 지원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더 쉽고 더 이제 진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쉬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만들어내기도 훨씬 이제 편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또 위치와 그런 사안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조례의 제정은 지금 시급하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들을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껏 진주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간헐적으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제안해 왔지만 이제 인권증진심의위원회 같은 공적 차원에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진주시 인권 조례이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요하며 시급한 일이다. 2010년 3월 11일 우리나라 인권 증진의 역사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진주시 의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던 진주시 인권 조례안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제정하였다. 이에 세계 인권선언 기념사업 진주협의회에서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진주시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진주시 인권조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3월 16일 개회된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보류 결정되었던 진주시 조례안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5기 진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진주시 인권조례는 사실상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인권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5기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인권조례를 만든다면 커다란 진주시의회의 업적이고 인권도시 진주를 표상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4월 임시회에서조차 이 문제가 제대로 결말을 맺지 못하게 된다면 진주 시민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6기에 넘어가서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류라는 조처로서 실질적 논의의 진척을 막은 아주 진흥적인 진주시 의원들의 인권조례 제정을 막는 행위들은 역사 속에서 진주시의 인권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형평운동은 이른바 백정이라는 천대받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진주라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이다. 자랑스런 형평운동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리고 실천하는 일은 지역 공동체를 형평운동의 정신에 부합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인권조례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광주에 이어 진주,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인류 사회의 목표인 인권 실현이 일상생활 터전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